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한여름의 뜨거움이 잦아들고 가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 9월에도 공모주의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9월 공모주 미리 보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일정부터 보시면요. 지금 잡혀있는 건 9월에 총 11개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키움 제9호 스펙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이 밀릴 것 같아요.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제닉스부터 해서 웨이비스까지 줄줄이 무려 6종목이 연달아 청약이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게 그나마 오늘 2개 종목 일정이 10월로 밀려서 좀 정리가 된 건데 그래도 정신이 없는 주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종목들만 쭉 간단히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상장을 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오디오 앰프 칩을 제조합니다. 오디오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반도체 칩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헤드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등에 적용이 돼서 스마트 장치의 음성과 오디오 품질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오디오 반도체 IP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흔치 않고, 또 회사가 갤럭시 A 시리즈나 하만 카돈 스피커에 적용을 시킨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이전에 상장을 했던 반도체 팹리스들, 파두나 퀄리타스 반도체가 둘 다 흑역사를 남겼잖아요. 특히나 파두 사태 때문에 실적에 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이언 디바이스도 실적에는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회사 측이 2024년 매출 추정치를 약 150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24년 상반기 매출이 약 45억 원에 그쳤거든요. 실제로 금감원도 실적 추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추정 방식의 설명은 추가하긴 했지만 실적 추정치 자체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의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기술 특례 상장이고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규모상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가총액도 상당 기준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200억 원 초반대, 가볍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점들은 사이즈로 커버하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상단 기준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1억 545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넘어가서 제닉스 보겠습니다.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의 구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화물을 무인으로 자동 이송하는 전기 차량 AGV랑 그리고 화물을 자동 이송, 적재하는 자율이동 로봇인 AMR, 그리고 산업용 소재와 부품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창고인 스타커가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위주에서 최근에는 전방 산업을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쪽까지 영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이 가파른 성장을 보였어요. 2021년 346억 원에서 2023년 613억 원, 그리고 22년 대비해서 23년의 영업이익이 94%나 성장을 했고요. 24년 반기 기준 수익성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유사기업 대비해서 퍼가 낮지는 않지만 삐죽이 높은 정도는 아니라서 밸류 측면에서도 그냥 무난한 밸류로 보이기는 하고요.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 43.5%가 존재하는데 회사 자기 주식을 파는 거라서요. 공모 자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유통가는 금액은 상단 기준 439억 원으로 그냥저냥 무난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신영증권과 KB증권 공동 주관이고요. 신영에서 일반 등급의 한도는 6,8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다음으로 셀비온 보시죠. 셀비온은 전립선암, 세포를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서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나 코스닥 상장에 도전을 했었는데 중도에 철회한 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는 임상 과정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3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2상만 통과해도 조건부로 시판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객관적 반응률이 이미 30%를 넘어가서요. 목표치인 20%대 초반을 달성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자, 근데 물론 실적은 예상한 대로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미래 추정치 기반이라서 밸류를 따지는 게 쉽지 않은데 셀비오는 경쟁사이자 비교 기업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퓨처캠이라는 회사. 근데 퓨처캠 대비해서 24년 반기 기준의 손실폭은 셀비온이 더 적기는 한데 시총 차이가 반대로 꽤 크게 벌어져 있어요. 퓨처캠은 5천억 원 이상이고 셀비오는 상당 기준으로 1,554억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가치는 비교적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한 거죠. 자, 공모 구조를 보면 시가총액이나 유통가능 금액은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긴 한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퓨처캠 대비해서 밸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얘도 괜찮아 보여요.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일반 등급의 한도는 1억 4,33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4주차 종목입니다. 먼저 루밀인데요. 우주항공 섹터예요. 네. 지구 관측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초소형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핵심 파트너사로 꼽힌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주도의 차세대 중형위성인 1호, 2호, 3호, 4호 개발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5호에 탑재되는 영상처리 장치, 지구 관측 영상 레이더를 수주 따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는 루미르 T1을 탑재시키면서 민간 기업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앞서서 컨텍이나 이노스페이스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땡기지는 않는 것 같죠. 루미르도 적자 지속이기는 한데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컨텍이나 이노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고 해도 컨텍이나 이노스페이스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너무 부진하기도 했고 지금 이 두 종목 대비해서 루미르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래서 겹쳐있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우선순위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상단 기준으로 유통가능 금액이 1,127억 원, 무겁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듯해요. 다음은 YJ링크라는 회사입니다. 표면 실장 기술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서 표면 실장 기술 SMT란 인쇄 회로기판 표면에 전자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자제품이 소형화되면서 고밀도, 고성능 SMT 기술이 필수로 꼽히고 있는 상태예요. 전기차 기업이나 자동차 전장 기업,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등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보쉬, 발레오 이런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적을 보면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요. 23년과 24년 반기 기준으로는 조금 부진하거나 정체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방 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단 기준으로 퍼는 이미 조금 높은 느낌이죠.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공모 구조를 보면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은 349억 원, 사이즈로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14.4%가 존재하는데 박순일 대표와 임원들의 구주 매출이라서 이것도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HEM 파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간의 몸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등 모든 미생물의 집합체를 얘기하고요. 장이나 피부, 구강 이런 다양한 부위에 존재합니다.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면역 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에 계속 주목하면서 요거를 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는 하죠. 자, 이 회사의 정체성은 PMAS라는 플랫폼 기술에 달려있거든요. 사람의 대변에서 장환경을 복제해 개인별 장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 건기식 제품 추천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20년에 아메이하고 20년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기식 쪽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든지 비용 투입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요. A와 BBB 등급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네요. 그리고 27년 추정치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모가 밴드는 낮췄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보통은 공모가 밴드를 낮추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394억 원, 사이즈가 좀 무난해졌고 시가총액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판매 청구권이 붙어있다는 거 또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웨이비스 보겠습니다. 질화 갈륨, RF 반도체 칩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질화 갈륨은 실리콘 대비해서 고속, 고출력, 고효율의 특성을 보유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죠. 특히나 회사의 주력 제품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인데요. 모든 무선 신호체계의 핵심 기능인 전력 증폭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체계나 안티드론, 이동통신 인프라, 그리고 위성 이런 데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회사가 모든 기술을 내재화시켜서 좀 국산화, 자립에 성공을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겠고 또 자체적으로 팹, 생산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어서요. 칩의 설계부터 조립까지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현재 국내 첨단 무기체계 시장에서는 이미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은 지속되고 있지만 손실 규모가 또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공모 구조를 보면 유통 물량은 34.37%나 돼서 조금 많기는 하고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으로 533억 원,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이 베스트는 아닌데 얘도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접근하기는 좋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목이네요. 마지막은 시메스입니다. 로봇이에요. AI 로봇 솔루션 기업입니다. 3차원 로봇 비전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3차원 비전 솔루션이 무엇이냐?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3D 센서와 뇌 역할을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능을 로봇에다가 결부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메스는 국내 최초로 비정형 작업 현장을 자동화해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자체적으로 물체를 스캐닝하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다가가서 AI 기술을 통해 공간을 인지한 뒤에 최적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알아서 정말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나 GS 리테일, SK텔레콤 이런 업계 탑티어 다수의 그런 회사들이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예요. 자, 실적을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반기 매출은 매우 미약하긴 한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보통의 분위기고요. 문제는 공모가인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 국내 라운테크와 해외 3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코그넥스의 PER이 무려 84.26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요거를 포함시킴으로써 평균 펄을 높였고 적용된 펄가 45.12배라면 너무 높다, 고평가다. 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요, 시메스가 코스닥에 예심 청구를 했을 당시에는 예상 밸류가 6천억 원까지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단 기준으로 2,749억 원. 밸류의 눈높이는 좀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주당 취득가액이 24,300원이니까 상단인 24,000원보다도 오히려 높은,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라 어쩌면 공모가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 11.5%가 있고요. 이성호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사내이사 2분이 주식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은 34.07%로 좀 되고 유통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936억 원. 무겁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라든지 기존 주주의 단가 이런 거 조금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매력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남은 시간에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장으로 정리한 표니까요. 다시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사이즈 매력이 분명한 것은 아이언 디바이스 정도가 되겠고요. 제닉스와 시메스는 로봇, AI 이런 쪽이라서 섹터 매력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
그리고 셀비오는 비교 대상인 퓨처캠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훨씬 낮다라는 그 밸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미르는 우주항공 섹터라 여러 측면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YJ링크는 유통 물량이 적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다라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괜찮았어요. HEM 파마와 웨이비스는 3개월 판매 청구권이 붙어서 부담이 조금 덜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8월보다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게 조금 더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좌는 준비해야 될 증권사가 총 10개가 있는데 루미르를 진행하는 NH, 그리고 키움 스펙, 미래 스펙 이런 거 제외하고는 없는 계좌 좀 챙겨서 미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20일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증권사가 유진과 삼성, 키움 세 군데가 있으니까요. 다른 증권사부터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유진, 삼성 개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일 제한에 걸려있다면 20일 제한 피해서 카뱅이나 신한솔 연계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기재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형은 9월 10일까지 만들어야 참여가 가능하니까 미리 좀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영상 하나로 끝내려고 제가 꽉꽉 채워서 빨리빨리 말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실 때는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좀 꼼꼼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도 함께 차곡차곡 돈 모아가 보도록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